안녕하세요. 스마트 공원 분야를 연구 중인 스파크입니다. 2025년 BIM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 적용 BIM 보급은 인접 분야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택지 적용 BIM과 드론 및 GNS 측량, 비호 제작 등 10여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고, 이에 대한 노하우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전체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영상은 BIM 과업 시소에 대한 내용으로서 순서는 도달청, 기반 토목, 조경 BIM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경 BIM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법규 기준들을 보게 되면 도달청의 시설사업 BIM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에 초기 발표를 했고요. 6차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차 개정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추가된 비용을 너무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반복되는 부분들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간략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 이제 공간 BIM 데이터 작성 기준하고 토목 및 조경 BIM 데이터 작성 기준이 이 전체 기준 중에 적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로서 빌딩이 건조하다, 인포메이션이 정보, 그리고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헤드와 엑셀을 동시에 키고 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서클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그 오브젝트의 그 번호하고 레이어, 컬러 이런 것들이 엑셀 같은 형태의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동되면서 물량을 뽑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3차원, 그러니까 헤드와 엑셀이 동기화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틀리라든지 레빗이라든지 여러 BIM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호환성을 위해서 국제 표준으로 해서 IFC라는 소프트웨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로 호환이 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약간 호환성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프로그램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호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또 IFC를 적용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공간을 만들게 되면 지형이 있고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벤치라든지 파골라 이런 오브젝트들이 있듯이 그런 변하지 않는 오브젝트를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수목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제작하는 스페셜한 부분들은 다 이제 일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IM을 활용 측면에서는 2D를 그냥 단순히 3D로 작업하는 걸 뛰어넘어서요. 일단 디자인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감도도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설계안의 장단점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과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 기능을 통해서 이 수량을 산출해서 보다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인 지형이라든지 3차원으로 설치된 관로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여기 환경 시뮬레이션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내의 그 바람 데이터라든지 에너지 데이터의 기초 백데이터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고 일종의 그 요식행위이긴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들을 한번 돌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프로그램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도서 하는데 약간 요식행위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만 보게 되면 이제 태양광 음영 분석입니다. 남중고도 다 설치를 했을 때 그림자가 분포가 돼서 조경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음수라든지 중음수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가능하고 이건 풍동 분석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아파트 사이에 바람길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바람이 흘러나갈지 안 갈지를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외곽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보이죠. 가운데로 안 가고요. 그럼 더 띄우면 더 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만 지금 이렇게 바람의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리젠탈하고 버티컬 방향도 가능한데 이게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했을 때는 또 효과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고 틀리다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데이터지만 이런 식으로 분석된다는 것만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부위 작성 기준 같은 경우 보면 토목 같은 경우는 대지 경계선 내부의 요소를 표현해야 되고요. 고조차를 표현해야 됩니다. 플랫하게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경계석이라든지 주차장, 펜스 이런 것들 표현하게 되어 있고 주변 건물들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표 체계는 저희가 현실에서는 이제 지적공사에서 로컬 좌표계를 쓰죠. 동경 좌표계를. 근데 이제 국지 좌표계를 사용해서 설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m가 1로 설계하게 되죠. 일반적으로요. 이게 건축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건물 만드는 프로그램이 뭐 레빗이고, 라이노를 통해서 어떤 조형물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CBS3D로 지형을 만들게 되고, 스케치로 수목을 만들게 되면, 이런 걸 전부 다 합쳐서 볼 수 있는 통합 프로 패키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뷰어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뷰어를 조달청에서 제시를 해 놓았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재질도 표현 가능하고요. 어떤 형태들을 파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레이어로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이나 이런 정보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게 투명 체리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적용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저희는 여기 항공사진을 투영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수림대 보존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공사진 투영 기능이 좀 부실하고 수목 같은 경우는 이제 1000개만 넘어가도 다운되는 경향이 좀 심합니다. 저희가 통상 택지 개발하게 되면 한 30만 주, 40만 주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각 회사들이 스스로의 뷰어를 제작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주로 이제 GPU를 쓰는 엔진율을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뭐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유니티로 제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럼 토목에 대한 기준을 하게 되면은 토목은 당연히 이제 지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우수, 오수, 상수, 급수, 구조물, 옹벽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어 있고요. 주변 건축물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 시설물은 바닥 포장 재질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 수목은 제외인데요. 이건 또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넣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없게 되면 또 많은 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경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도 인도의 패턴 색상 이게 하게 되어 있고요. 대지 외부 경계선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외부 건물도 표현하고 인도도 표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경은 이제 레이어 구분이 조금 되어 있죠. 이렇게 L자가 항상 들어가죠. 이 정도 되어 있다고. 조달청은 어떻게 디테일한 기준보다는 일반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오브젝트 그림을 보다가 동시에 일람표를 통해서 물량을 뽑아낸다든지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낸다든지 물량을 산출하거나 수리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이 엑셀과 같이 연동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달청 기준은 그렇게 막 복잡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용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템플릿도 있고 제작 기준, 사용자 가이드 이렇게 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조달청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보신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아까 그 주변 환경 만드는 부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항공사진 투영 있죠. 이렇게 항공사진 투영을 해야 되고 외부 건축물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라이노 방식을 사용한 건데 라이노 방식의 또 단점은 뭐냐면 이게 건물을 개략 올려가지고 SH 파일 데이터를 가지고 개략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파라페 표현, 지붕 표현이 안 되고요. 건물 재질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사들은 이제 각 회사별로 이제 제작 능력을 좀 갖게 됐습니다. 코딩을 해서 비주얼 리스브하고 뭐 다이나모나 여러 가지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일단 수치들을 읽어드리고 자동으로 분류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 수치도 보면 건물 레이어들이 다 구분되어 있고 또 SHP 파일을 보면 건물 높이라든지 층고가 나와 있죠. 그럼 한사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으로 측량한 정사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질들을 뽑아내가지고요. 이 자동으로 입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 높이대로 다 들어가게 되고 계략적인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건물 불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닌데 계략 색채에 맞는 이미지들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용산구 전체를 저희가 뜬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이게 건물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지형에 맞춰서 올리는 부분, 매핑하는 부분, 파라펫 같은 걸 그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자동화 설계 없이 빔을 한다는 거는 지금 거의 뭐 조그만 거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동대문구까지 쭉 다 작성된 겁니다. 자동 작성으로요.